안녕하세요. 형사법 3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23년도 경찰 간부 선발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형법 총론 중에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파트죠. 이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 결과적 가중범, 이 결과적 가중범과 관련해서 우리 간단하게 이 PPT 장표를 보면서 한번 어떤 요건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만요. 요거죠. 그래서 요 한번 볼게요. 자, 이 결과적 가중범은 요 구조를 잘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메모로 제가 일단 켜보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기본 범죄는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범죄로 드는 게 상해치사죄잖아요. 그죠? 상해치사죄를 우리가 드는데 여기서 이 상해죄와 관련된 기본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해가 기본 범죄죠. 그다음 치사, 사람이 죽었다.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라는 연결고리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 고의, 기본범죄, 고의의 기본범죄를 행할 당시에 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 썼냐. 결국은 요 과실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랑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결과적 가중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에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뭐다?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중한 결과가 고의인 경우에 고의의 중한 결과랑 결합된 형태인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불을 질러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불을 지를 당시에 내가 얘를 죽이려고 하는 고의가 있었던 거죠.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기본범죄도 고의, 중한 결과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는 이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중요하냐? 죄수관계 때문에 그래요. 중한 결과에 대해 고의가 있다. 자, 예를 들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하고 보통살인죄가 있어요. 중한 결과에 대한 보통살인죄하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는 기본적으로는 다른 죄죠. 근데 이 죄수관계를 어떻게 우리 판례가 판단하고 있냐면 이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보다 그 형량이 높으면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지만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의 형량이 이해보다 이 보통살인죄의 형보다 가볍거나 아니면 똑같을 경우에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 일죄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분명히 중한 결과 고의범과의 죄수 문제가 실에 나온다. 아주 중요한 쟁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쟁점,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 그 다음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론, 이 두 가지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로 넘어가 보면 자, 오늘 문제. 자,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이것도 외국킬게요. 자, 보시면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조금 색깔이 검은색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옳지 않은 것. 자, 첫 번째입니다. 교통방해치사죄의 경우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렇죠? 설령 행위자가 결과 발생을 구체적으로 예견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사망 결과에 대해서 교통방해치사죄가 성립한다. 여기서의 예견 가능성, 즉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의 예견 가능성, 이거는 누구를 관점으로 해야 된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행위자의 어떤 그 주관적인 어떤 예견 가능성,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예견 가능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예견 가능성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론 문제인데
그 중에서 굉장히 결과적 가중범과 공범에 대한 문제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공범 쪽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결과적 가중범에서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족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기본 범죄는 당연히 공동으로 해야 돼요. 기본 범죄는 예를 들어 상해치사죄가 사안에서 두 사람이 같이 얘를 상해하겠다는 기본 범죄의 공모, 기본 범죄의 공모는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사망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기능적 행위 지배, 서로 간에 공동의 어떤 기능적인 행위 지배가 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어떤 결과를 같이 하겠다는 의사는 필요 없어요. 내가 상해를 통해서 얘를 죽게 만들었을 때 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에서 이 공동정범 이거는 결국 나중에 우리가 배울 과실범의 공동정범하고도 좀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공동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행위를 공동으로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례는 설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 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 방금 전에 저랑 본 거죠. 아주 중요한 거.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의 법정형이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이랬을 경우는 뭐죠?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 특별 관계에 있어서 결과적 가중범을 성립한다. 맞죠? 이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잖아요. 그다음 갑진은 여기서 나왔어요. 갑이 A를 강간하려고 폭행하던 중 양심의 가책이 들어 강간행위를 중지했어. 중지 미수죠. 그 강간행위로 인해 A에게 상해 결과가 발생했어. 중지했는데 상해가 발생해버렸어. 그랬을 경우에 강간죄의 중지 미수가 과실치상입니까? 아니죠. 강간죄의 기수 미수를 불문하고 결과가 발생한 이상 강간치상죄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적 가중범과 관련된 1번 문제 이거는 객관적인 어떤 객관적인 예견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다 인과관계 어떤 주관적인 예견 가능성, 행위자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 이런 것들은 예견 가능성 판단 시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 잘 이해해 두시고 1번에 이 표시가 빠져 있는데 1번 요거는 틀린 거죠. 1번에 1번 맞은 거죠. 맞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2번은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그렇죠? 이것도 맞습니다. 3번도 제가 설명한 판례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4번 뭐죠? 네, 4번은 강간치상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답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잘 좀 기억해 두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판례 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